네, 안녕하세요. 박종사입니다. 네, 2025년 2월 22일 목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전일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면서 변동성 지수까지 올라가며 단기적으로 과열권에 도달했었죠. 그래서 바로 다음 날 그걸 완화하는 조정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서 0.18% 하락 출발 후에 0.86% 밀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은 오늘 본주 100만 주, 우선주 13만 5천 주로 이제 2시 51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이따가 월마트 실적 발표 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있습니다. 21만 3천 건이었는데 이번에는 21만 5천 건을 전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 그리고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연설,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모티브링크가 신규 상장해서 공모가 6,000원 대비 193.5% 상승 마감한 후에 시간으로도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어, 밤사이에 공개됐던 1월 FMC 의사록 보면은 대부분의 위원들은 트럼프 정부의 무역, 이민 정책 등 불확실성 요소가 강하고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통화 정책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현행 금리를 유지하면서 물가가 2% 목표를 향해 하락하는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정했고 기후 등과 관련된 계절적 변수 등으로 인해 데이터 해석이 어려울 경우를 고려하여 향후 유동적인 정책 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일단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클리 옵션 개인 매동이었죠. 개인들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 아니면 자주 그래 왔던 것처럼 또 양매수를 보이는지가 중요했는데 어제는 어제 이제 상승이 강하게 나올 때 개인들이 위클리 풋옵션으로 몰렸잖아요. 예, 몰린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죠? 어, 개인들이 풋옵션을 조금 축소하고 콜옵션을 슬쩍 늘리면서 끝이 났었죠. 그래서 다음날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고 오늘은 개인들이 위클리 옵션에서 콜옵션 콜옵션으로 금액도 몰리고 계약도 또 우세하면서 조정을 보여줬습니다. 즉 합쳐 보면은 어제 위클리 풋옵션에 몰린 개인과 오늘 콜옵션에 우세한 개인들 합쳐 보면은 결국에는 양매수. 근데 밑에 하단이 넓은 양매수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넓은 바닥면이 넓은 그릇처럼 생긴 그래서 개인들이 손실을 볼 만한 공간들이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오늘 개인들은 위클리 옵션에서 이도저도 아닌 많이 내려가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지도 않아서 오늘 개인들은 손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케이스가 되었죠. 이렇게 되면 어제 풋옵션은 외가들은 다 죽었어요. 350 밑으로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그거 다 죽었고 못 살아나고 그다음에 콜도 오늘 355부터 이제 계속 매수로 매달렸는데 둘 다 꽝되는 그런 상태에서 오늘 손실금이 좀 커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 개인 매동은 결국 누적 양매수로 전일 풋 당일 콜이었고요. 당일 콜옵션 우위의 양매수로 오늘 제한적인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의 매동을 체크를 하면서 봤죠. 네, 계속 눌러졌고 오후 2시 이후에만 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 2시 이후에는 이제 시장이 프로그램 비차익의 방향과 반대로 흘러갔죠. 예, 더 내려갔고 그때는 외국인 선물 매도가 더 많아질 때 외국인 선물 매도가 힘을 더 썼습니다. 외국인 선물 옵션 그리고 투신 선물 투신 선물이 장 초반보다 좀 많은 거래가 나왔어요. 오늘 초반부터 100억 아니 1000억 정도 가까운 넘어가는 그런 매도 금액을 보였죠. 여기 보시면 1000억을 넘겼죠. 보통 투신은
장 초반이든 장중이든 1,000억 이상 뭔가 한쪽으로 거래를 잘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종가 베팅을 하는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오늘도 종가 베팅을 많이 했죠. 근데 평소보다 장중에 뭔가 특히 장 초반에 뭔가를 많이 한다면 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일단 높아집니다. 조금이라도 확률적으로 지금까지 데이터들이 그렇게 나와요.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조금 많네 신경 쓸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부터 투시는 1,000억 대의 매도를 보여주고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어쨌든 매도세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하락 우위로 누르기가 나왔고요. 그러나 위클리 옵션이 개인 양매수로 이제 누르는 전체적으로 누르는 수급의 강도보다는 하락세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제한적인 하락세가 나온 그런 날이었고요. 오늘 그 한한령 해제 소식이 또 아침부터 들리면서 섹터의 전환이 많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강했던 종목 섹터군에서 자금이 빠지고 그 다음에 새롭게 어, 해당 뉴스에 맞는 해당 뉴스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로 그리고 섹터들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삼성전자를 최대한 붙들고 있었는데 뭐 자사주 매입이 일단 받치고 있었기도 하고 뭐 상대적으로 그동안의 외국인들의 이제 기존의 매도 빠진 게 많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많이 매도할 일도 사실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중심은 또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는 지금 3일 연속 매수가 나왔고 반면에 자 잠시만요. 반면에 SK 하이닉스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19만 주 매도가 나왔죠. 근데 하이닉스가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많이 최근에 땡겼죠. 이러면서 선물을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매도를 해놓고 현물을 매도할 때 그 선물 매도 물량에서 조금씩 이제 환매수를 하는 그런 구조를 취합니다. 예전에 이제 작년에 여름까지 작년 7월 고점 찍을 때까지 삼성전자에 보여줬던 그런 행동들이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쭉 매수해놓고 공매도가 없는 시기를 틈타서 준비를 하는 거죠. 때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파란색 외국인들 보유 비중 쭉 늘어나죠. 공매도 없는 시기에 쭉 늘어납니다. 여름까지 늘어났다가 이거를 본격적으로 때리는 거죠. 제가 이것도 계속 경고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때 많이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디까지 때릴 것이다? 49%대까지 온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찍어 놓고 이제는 조금 완화가 된 거죠. 바톤은 하이닉스로 이제 넘어가서 하이닉스가 자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땡겨졌죠. 안 팔았단 말이죠. 삼성전자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단계적으로 뭐 삼성전자처럼 뭐 49까지 당장 갈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최종적으로 50% 언더를 한 번씩은 장기적으로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누적된 SK 하이닉스의 외국인 매도가 근래 한 2달 정도, 60일 정도만 봐도 외국인들은 롤오버를 포함해가지고 한 6천억 정도의 선물 매도가 쌓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신경 쓰이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늘은 삼성전자가 잘 시장을 받쳐주고 있었고 수급 대비 그래도 탄탄했던 거는 그나마 좀 덜 빠졌던 거는 뭐 그런 이유도 있었죠.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종목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대형 반도체주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상태에서 그동안 강했던 섹터인 조선, 방산, 그다음에 일부 로봇 쪽 등 이런 쪽에서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중국 한한령 해제 관련된 섹터로 빠르게 이동하는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 엔터, 미디어, 화장품, 카지노, 게임 요런 쪽이 오늘 상승세가 많이 나왔고요. 대표적인 종목들로 보면 스튜디오 미르, SM, CNC, 스코넥, 콘텐트리 중앙, 스튜디오 드래곤, 에이스토리, 뉴, 키스트 파타지오, 디어유, SM, YG엔터, YG 플러스, 한국 화장품 제조,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토니모리 코리아나, 마녀공장, JYP, 하이브, CJ ENM, CJ, LG생활건강, 파라다이스, GKL, 컴투스 위메이드,
데브시스터즈, 웹젠 등이 오늘 주목받았습니다. 2차 전지 쪽도 중국 전기차에 대한 EU 관세 부과로 반사 이익을 받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어제도 좀 많이 올라왔고 오늘도 추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포스코 DX,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엠텍,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BM, LG 에너지 솔루션, LNF 등이 해당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반면 이제 강했던 종목에서는 또 돈이 빠져야죠. 지금 예탁금이 증가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 있는 돈 가지고도 그냥 가지고 이쪽 섹터 저쪽 섹터, 이쪽 종목 저쪽 종목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공매도를 앞두고 공매도 재개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가는 길을 더 붙였죠. 가는 종목은 더 많이 갔단 말이에요. 위에서 공매도를 때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재개가 가까워질수록 대형주들 등 많은 종목들이 가는 종목들이 더 발길을 더 빠르게 갔었는데 오늘은 이제 자금이 이동을 하는 게 좀 나오면서 이런 쪽이 약해졌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섹터로 움직였던 이제 조선중공업, 방산, 원전 등이 약했고요. 종목은 이제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 동성화이텍, HJ중공업, STX 엔진, 태광, 일승, 성광밴드, 한화엔진, 현대마린엔진, 현대마린솔루션, 세진중공업, 인화전공 등이 있었고요. 그다음 한화시스템,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레가이 등 방산도 있고 한전산업, 두산에너빌리티, 대한전선, 한신기계, 한전기술, 에너토크, 우진엔텍, 우리기술 등 원전 쪽도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봇 섹터와 개별주들 중에서 좀 강했던 것들이 오늘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많이 갔던 종목들 위주로 대표적으로 고영이죠. 고영, SBB테크, 클로봇, SB시스템스, RS 오토메이션, 뉴로메카, 캠트로닉스, 유진로봇, 로보티즈 등이 오늘 좀 약세를 보였고요. 유리기판 쪽도 오늘 그동안 강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조금 피로옵틱스 중심으로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피로옵틱스, 한빛레이저, YC캠, SKC, HB테크놀로지, 그중에 삼성공조는 반대로 올랐어요. 요거는 이제 제외하고 인텍플럭스 등 이런 종목들이 오늘 매도세가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 섹터 이동하는 것도 좀 자금에 이동하는 거 섹터 내에서 한정된 예탁금 정체된 그 상황 속에서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시장은 어쨌든 2월 3일 이후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바닥에서 올라간 거라서 엄청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움직임 대비해 가지고는 좀 유별나게 좀 연속적으로 올라가기도 했죠. 그리고 어제 오버슈팅도 나왔고 그래서 2월 3일 기준으로 지금 피보나치 조정대 연결해 보면요. 76.4 구간은 346.85 정도로 보입니다. 조정, 강한 상태에서의 조정은 이제 346.85 정도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618 정도까지 충분한 조정이 만들어진다면은 이제 341.9까지 내려가면서 빅각 테스트를 한번 할 가능성. 이제 올라오는 빅각 테스트를 지키냐 이탈하냐 뭐 할 가능성이 생기겠죠.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은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으로 다시 재스위칭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가지고 있다가 선물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 자, 여기서 스위칭 11월 11일 기준 제가 늘 강조드렸던 11월 11일 자리가 뚫리면 그 돌파 안착되면은 더 올라간다 라는 관점에서 풀어드렸던 거 그 자리가 여기였죠. 자, 여기가 여기 위치였고 여기서 막혔죠. 그래서 이 막힌 자리를 이 혀를 뚫어내면은 더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태에서 더 올라갔죠. 단계적으로 저항대를 하나씩 극복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스위칭이 된 거죠. 근데 스위칭되고 재스위칭이 된다면은 더 바쁘게 내려가야 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손실금을 이쪽으로 좀 상승 쪽으로 극복을 조금 했어요. 어제 반 정도 했으니까 오늘은 조금 다시 손실금이 커졌지만 어쨌든 시도를 했는데 만약에 다시 여기서 그 결대로 다시 키우지 않는다면은 빠르게 다시 재스위칭 해가지고 빠르게 내려야지 이제 남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14거래일 정도 남은 상황 동안에 이제 부지런히 빨리 진행을 해줘야겠죠. 물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10거래일 안쪽도 아니고 좀 넉넉하게 남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계속 왔다 갔다 꼬이기만 하면은 또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외국인은 빠른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매수로 스위칭한 것을 그대로 이어갈 건지 그럼 내일 환매수가 다시 나오겠죠. 내일 환매수를 다시 키우면서 그대로 가던 길 보낼 건지 그냥 하루 좀 쉬었다 가는 걸로 갈 건지 아니면 이틀 정도. 그래서 내일도 내일이지만 다음 주에 이제 우리나라 금리 결정 이슈,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다음에 미국 GDP 발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음 주 말에
월말에 PC 물가지수 발표까지 이어지는 동안에 우리 증시가 일단은 상황이 여기서 버텨낼 수 있을지 결정될 겁니다. 외국인들은 그 사이에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되겠죠. 매수 포지션 계속 이어갈 것인가, 스위칭 된 거, 아니면 한 번 더 스위칭을 해가지고 원래 매도하던 포지션을 유지해가지고 또 내리꽂을 것인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적인 또 포인트에 또 도달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변곡 구간에서 한 파동 왔죠. 변곡 구간에서 한 파동이 왔습니다. 빠르게 왔죠. 요만큼 거의 비슷하게 왔죠. 그래서 요거 변곡 구간을 활용해 가지고 어제 옵션 양매수를 위클리 옵션 양매수로 큰 수익을 보신 분도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 어제 리뷰 영상에서 한번 같이 살펴봤었죠. 어쨌든 그런 상태고, 이제 내일은 미국 옵션 만기일도 잘 넘어가야 될 거고, 어쨌든 다음 주 일정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실시간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실시간 판단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전달해 드리는 거고, 라이브 방송을 듣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텔레그램 따로 운영하고 있죠. 뭐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과 그다음에 정회원 교육반 텔레그램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 텔레그램 방은 이제 정회원 교육방 텔레그램의 한 10% 정도, 하루에 10개를 올린다면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정도를 같이 공유해 드리는 그런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나름 필요한 것들 조금 전달해 드리니까 거기라도 들어와 계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네이버 카페에도 구독자 전용으로 운영하면서 잘하시는 분들의 매매일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직접 매매일지를 써가면서 공부해 나가실 수 있고, 제가 또 방송의 마지막에 또 그거를 함께 점검해 드리는 시간 컨텐츠로서 하고 있으니까, 라이브 방송 시간 되시는 분들 장중에 제가 항상 늘 방송하고 있으니까 같이 접속하셔서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참여 방법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댓글에 있는 그 텔레그램 주소 보시고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조정폭이 좀 더 커지면은 이제 재스위칭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50%는 이제 337.9까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2까지 가면 이제 꺾인 거예요. 333.8인데 그러면 이제 추세는 완전히 이제 반등 추세는 꺾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이제 구름대와 기존의 밑에서 올라오는 하락, 밑에서 올라오는 이제 반등 추세 빗각 하단부가 도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파생반에 제시해드렸던 오늘 자체의 피보나치 조정 때는요, 제가 올려드린 게 이렇게 올려드렸었죠. 파생반 텔레그램에 오늘 점검할 포인트들을 차트로 좀 올려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오늘 피보나치 조정 때 정확하게 걸려드렸습니다. 764 자리에서 상단에 막혔고요. 이거는 이제 어제 올라간 폭에 대한 오늘 조정대예요. 어제 상승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제 상승의 조정이잖아요. 조정을 얼마나 할 것인가의 피보나치 조정대 체크를 한 건데, 61.8 자리에서 지금 머뭇머뭇 거렸죠, 아침에. 그다음에 50% 자리에서 오전장에 또 지지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앞으로 향후 382 정도까지 열어둬야 되는 상황을 그려드렸는데, 오늘 실제로 장 막판에 그 382 자리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거를 차트에 이제 좀 진하게 해서 보면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굵기 2로 조정해서 보게 되면은 오늘 요 구간이 어떤 구간에서 조정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764 자리, 아침에 시가부터 막힌 자리죠. 618 자리 아침에 왔다 갔다 티격태격 했죠. 그 다음 거기 뚫리니까 50% 자리까지 가가지고 계속 치열하게 싸우다가, 그 다음에 거기가 뚫리니까 382 자리까지 갑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타나서 장중에 오늘 그 부분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길래 텔레그램 방에 정혜원 방에 여기까지 올려드렸고, 또 이 자리는 그리고 여기서 제시해드린 이 자리와 여기 자리는 파생반에 제시해드린 1차 지지와 2차 지지에 또 유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아마 체크하셨다면은 오늘 수급을 보면서 또 수익을 보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위클리 만기 내용보다 먼저 그거부터 볼게요. 차트 체크부터, 방금 이야기 나눈 거니까. 자, 차트 체크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당일 요거 1차 지지는 오늘 제가 351.2에서 351.6 정도로 제시해 드렸고, 2차 지지는 349.6 정도로 제시를 해 드렸는데, 아침에는 351.3에서 이제 지지받고 터닝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터닝이 나왔고, 이후에 그 자리가 이제 뚫리니까 저항대 역할을 합니다. 항상 기본적이죠. 예, 지지받던 게 뚫리면 저항 역할을 하고 그 뒤에 에너지 판단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저항 역할을 하던 게 이제 뚫리면 지지 역할을 하고, 이거 다시 뚫리면 이제 에너지가 뒤쪽으로 또 몰리는 거다. 예, 계속 지금 반복 학습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파생반에 늘 개장 전에, 아침에 개장 전에 잡아드립니다. 중요한 자리를 잡아드리고, 오늘 그걸 통해서 또 매매를 해서 일지를 올려주신 우리 KM님께서 올려주신 걸 한번 다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라이브 방송 때 막판에 컨텐츠 볼 때 한번 다시 한 번씩 다 봤었는데, 한번 이제 리뷰 영상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오늘 8가지로 매매를 잘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4번에 1차 지지를 활용하셨고 1차 지지도 활용하셨고, 그쵸? 다 활용하셨죠. 보시면 오전장에 매매를 끝내셨기 때문에 2차 지지까지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에 매도로 시작해서 라인 설정해 주신 거, 여기 보시면 직접 설정해 주신 것과 이제 제 라인을 같이 혼용해서 매매를 하셨죠. 참고해서. 그래서 여기 자리에서 매수하고 스위치, 여기서 매도하고 이렇게 보내고,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도하고 스위칭해서 매수하고 매수로 또 스위칭해가지고, 매도하고 매도로 또 스위칭해가지고 매수하고, 여기서 또 지지해서 매수로 스위칭 하셨지만 이번에는 올라가지 않으니까 손절하고, 손절한 다음에 상황 보면서 다시 요 정도 구간 매수와 매도를 공략하는, 여기가 또 다시 뚫린 자리가 저항이 될 테니까 그걸 또 활용해서 쭉 이어가는 그런 매매를 하셨습니다. 항상 잘 하시듯이 데이 트레이딩의 정석을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쭉 이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나간 차트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지나간 차트에서야 뭐 고가 매도하고 저가 매수하면 되지요. 계속 왔다 갔다. 근데 그리고 뭐 길게 쭉 흐려가면은 고점에서, 그러면 어제 고점에서 팔아가지고 그냥 여기까지 그냥 기다리면 됐지. 아니면 뭐 미래까지도 어떻게 될지 보고 그냥 쭉 기다리면 됐죠. 그거는 우리가 차트가 이미 나온 것을 보고 판단하니까 그런 거고, 그 시간대를 초를 다투는 그 매매를 할 때는 상황마다 판단해서 다시 끊고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데이로 끝내는 경우에는.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신 걸로 보이고요. 여기 검은색 라인은 보니까 야간 선물 고가를 좀 활용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훌륭한 매매, 또 본보기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356만 원의 수익을 내셨네요. 축하드리고요. 네이버 카페 가셔서 댓글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서로 또 건설적인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일봉 체크를 한번 해보면요. 자, 일봉은 이렇게 됐죠. 어제 볼벤 상단 돌파가 강하게 나왔었죠. 여기 볼벤 상단 돌파는 제가 오버슈팅 구간에 진입한 거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볼벤은 위에서 때리면 요 구간을 일단 저항대로, 혹은 반대로 밑에서 올리면 여기를 지지 라인으로 보는데, 그게 만약에 이탈되면은 그렇게 썩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수일 내에 볼벤 하단으로, 혹은 볼벤이 돌아서거나 볼벤 하단으로 이 봉의 배열이 들어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변동성 지수까지 올라가고, 즉 공포 지수까지 올라가는 정도로 단기 오버슈팅 구간에 진입했고요. 그리고 조정 나왔죠. 그 상태에서 오늘 음봉이 나왔던 거고, 이제 1차, 2차는 여기 방금 전에 체크했습니다. 자,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 이야기 해볼게요.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 오늘 결제 싸움 진행 과정은 1시 50분에 업데이트한 내용으로 코스피 200은 352.1이었고요. 3시 1분에 체크한 숫자 코스피 200은 351.5였습니다. 동시효과 기준으로 코스피 200은 351.17로 진입했고요. 거의 개인 손실금이 가장 큰 352.5에 가까워지는 동전 세우기급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질적인 범위는 350에서 355 사이로 체크를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그 가운데에 있는 352.15 정도로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꽝으로 다 끝났고요. 요 두 개가 이제 결제 싸움을 했었던 거죠. 근데 보면은 요 사이에 들어왔으니까 350
350 위클리 콜은 외국인 주도로 해지를 했는데 요거를 좀 살리면서 끝났고요. 35 위클리 풋은 금융투자 단독으로 베팅을 좀 했었는데 이제 종가로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장중에 이게 수익이 많이 났었겠죠. 그래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은 기실현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 체크를 해보니까 외국인은 이도저도 아닌 거의 뭐 본전급으로 끝난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전일 풋옵션 녹았고 오늘 당일 콜옵션 많이 녹아서 양매수 포지션에 손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6억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금융투자는 반대로 콜옵션 매도가 기존에 있었고 오늘 당일은 풋옵션 매수가 수익을 보면서 35억의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의 돈이 금융투자 주머니로 들어간 꼴이네요. 자, 차트 체크했고요. 자, 총평 및 종가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세 우려로 자동차 섹터 위주로 하락한 독일 증시 중심으로. 자, 오늘 아침에 독일 증시 보고 놀랐죠. 뭐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워낙 강했던지라 이게 되게 커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마치 이제 상승을 끝낼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다시 덮어내는지 봐야 되겠고요. 역사적으로 정말 가지 않은 오버슈팅이 지금 된 자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독일 증시 중심으로 유럽 증시가 고점에서 일제히 하락했고요. 지금은 또 저녁 때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국 1월 CPI 상승률은 10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금리 인하 전망이 좀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 증시도 좀 하락했죠. 일본 증시는 BOJ 내 매파 위원인 다카다 하지메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발언과 금리 인상의 필요성 발언과 새로운 매파 위원인 고에다 준코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합류하면서 1.24%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금리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일본의 금리 인상은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거 좀 같이 좀 신경 쓰자라는 차원에서 좀 올려봤고요. 우리 증시는 전일 볼린저 밴드 상단을 거칠게 뚫고 올라가면서 변동성 지수가 즉 공포 지수가 같이 오르면서 단기 과열 구간에 접어들었고 추세를 유지하며 하락 조정이 되었습니다. 추세를 깨진 않았어요. 여기 지금 추세 라인 그어놨는데 추세를 깨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단기 과열된 지점만 잡혔을 뿐. 이 과정에서 외국인 선물 매도는 6천억 이상으로 전일 매수한 9천억대의 매수 물량의 대부분을 뱉어낼 정도로 꽤나 많이 매도세가 출현했습니다. 매수로 스위칭된 포지션이 많이 취약해졌고요. 그래도 아직은 약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3, 4천억 더 팔아버리면은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될 수도 있겠죠. 다시.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에 개인들이 대체로 콜옵션 우위에 양매수를 보여줘서 최대한 수급 대비 절제하며 움직였고 원래 이제 이 정도 수급이면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절제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만기가 지난 내일은 만기가 지났죠. 내일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처럼 이어지는지 아니면 하루짜리로 끝내고 다시 환매수를 늘리는지 여부가 중요해졌습니다. 시장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1.45로 19일 연속 백어데이션 마감에 올해 들어 28번째 백어데이션 마감을 기록했고요. 고평가된 현물 저평가된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저평가된 선물을 다시 팔며 어제보다 베이시스의 음액값이 더 커졌습니다. 연속 백어데이션은 향후 저평가된 선물의 매수세와 고평가된 현물의 매도세에 의해 콘탱고로 완만하게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 하락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물의 상대적 약세로 향후 전망이 부정적인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이기에 언제든지 급락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현물 58,400원, 선물 58,500원으로 마감했고요. 외국인은 25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자사주는 매입 신청한 본주 100만 주, 우선주 13만 5천 주를 2시 51분경에 매입을 완료했고요.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 5만 원대에서 5만 9천 원, 5만 5,700원. 이거는 좀 머니까 이렇게 놔둬두고 오늘 최근에 5만 5,700을 지지받고 5만 9천까지 순식간에 올라갔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5만 9천 원, 5만 원대 마지막 주요 매물대 5만 9천 원을 넘어가냐 마냐해서 이제 밀렸던 거고 저항대로 오늘 그래서 5만 9,100원에서 시작했다가 밀렸죠. 외국인 수급은 신규 매도 우위로 6,342억 매도로 마감했고요. 장중 8천억대까지 매도가 나왔습니다. 매수로 스위칭된 누적 매수 포지션이 약화되었고요.
투신은 오늘 종가에 선물 신규 매도를 늘리면서 4천억대 매도로 마감했습니다. 투신은 그래서 오늘 하락했고 내일도 혹은 내일 다음 날까지 해가지고 연속 하락에 베팅한 거죠. 3천억이 넘었으니까 은근히 이제 하락 베팅 성공률은 좀 높아지는데 반드시 또 투시는 다음 날 또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때 베팅을 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를 두고 흐름이 잡히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1,700억 매도가 나왔고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0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이 11조 9,544억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장중에 조금 일시적으로 하락을 좀 했는데 그 하락에 외국인들은 매수로 좀 받아주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315억 매수 마감했고요. 계속 지금 단기 거래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또 외국인들이 받아서 끌어올리고 또 위에서 또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또 매도로 누르고 뭐 이런 식의 반복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정규장 종가가 1,440을 살짝 이탈한 1,436.2원으로 하락 마감한 다음에 지금 야간에 뭐 보합선으로 거래되고 있네요. 그래서 중요 자리는 1440과 1410 라인을 체크를 해야 된다. 1440은 기존에 돌파했던 자리고 지키고 있는 자리고 그다음에 1410원은 외환당국에서 지키겠다고 얘기했던 자리죠. 지킨다라는 거는 이제 올라가지 못하게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는 뚫었으니까 그 자리가 또 중요해진다라는 겁니다. 지킨다고 했던 자리는 결국에는 지켜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돌파가 나왔죠. 거의 1,5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올라갔었으니까 다시 그 자리는 저항대가 돌파된 거기 때문에 지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체크한다라는 겁니다. 변동성 지수는 오늘 0.81% 상승한 18.64로 양봉 마감했고요. 어제 급등해서 어제 시장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변동성 지수도 올라갔고 오늘은 또다시 조정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여전히 하락 쪽으로도 공포감을 키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변동성 지수는 옵션에 편입되어 있는 옵션을 가지고 지수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옵션 거래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내재 변동성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하단 지지 라인 계속 지금 지키고 있죠. 이탈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아슬아슬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탈되는지 혹은 지지되고 여기서 다시 급등이 나오면 또 급락장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제처럼 오버슈팅장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로 큰 변동성이 출현하게 되니까 지금은 언제든지 갑자기 변동성이 출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지속되니까 3월 만기일까지는 또 유념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